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은 갈수록 다양하고 잔혹해지는 동물학대 범죄 면면과 동물학대범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 정말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학대, 유기 이런 사례도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견 유치원에서 동물을 학대한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예, 애견 유치원이라고 하면은 뭐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반려견들을 네. 이제 뭐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러니까 주인이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경우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 훈련 같은 것도 시켜주는 그런 여러 용도로 쓰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뭔지가 불명확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경기도 네. 양주에 있는 이 업체도 실제로 이 대표가 그 이 반려견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혔고 네. 이 영상에 찍힌 것을 그대로 이제 견주한테 제공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더 드러나게 된 것은 그 외에도 유치원 직원이 제공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그러는 화면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죠. 알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공하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된 직원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어떤 애견 유치원 같은 데에 어떤 정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고용되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 같은 경우도 심각하게 사용했고 그러니까 보통 1에서 14일이면 9 정도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짖으면은 막 이게 전기가 충격되는 건데 예. 거의 뭐 성대 자체가 이제 오그라들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학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좀 때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작심을 하고 학대를 한 거네요. 근데 이제 보통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해서 예. 한 번 폭력이 시작되면요. 그 역치가 자기도 감당을 못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이거 배가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 정도 때리는데 그 다음에는 1000 때리는 건 우습게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반려견에 피가 나고 뭐가 부러질 때도 잘 감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폭력 에스컬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폭력의 에스컬레이션, 예. 바이올런스 에스컬레이션이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애견 유치원이라고 이제 믿고 맡겼을 견주들 충격이 매우 컸을 겁니다. 또 최근에는 방송에 출연한 적 있는 유명 셰프도 길고양이 학대한 걸로 드러났어요. 자, 우리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동물학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자주 발견될 수 있는 겁니까? 동물학대가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람을 상대할 때 이중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동물한테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뭐 고양이나 아니면 이런 걸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자기도 그 역치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 친절하거나 평범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가면이죠. 가면이지 가면. 사실은 그의 폭력성을 감추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하면은 심각하게 하고 어디다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니까. 예.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고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거기에다 자기 어떤 분풀이라든가 화를 거기다 일방적으로 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끔찍하네요. 잔혹하고 끔찍합니다. 자, 여전히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학대를 이제 좀 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로파일러님 어떤 심리로 동물에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의 투사형이 존재를 네,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일종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공격하는 방식인데 약한 존재, 말 못하는 존재. 그렇죠. 특히 이제 아동이라든가 노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에서 약간 다른 유사한 심리 상태인데 동물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 대상은 다른 어떤 저항을 못한다. 뭐 이르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되고
이전에 요 다음 단계라든가 그 전 단계에는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공격,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네. 감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동 중에서도 말 못하는 그런 아주 나이 적은 아동. 예, 영화, 하고 이제 영화. 비슷한 거네요. 예, 영화. 어디다가 엄마한테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영아 폭력, 영아 사례가 유사한 동물 학대랑 유사한 심리 구조를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물에 대한 폭력성은 어느 순간 사람을 향해서도 튀어나올 수 있는 거네요. 병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병존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문이 열리면 아동에 대한 폭력성이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교제 폭력이면 자신의 통제할 수 있는 애인한테 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배우자한테 되는 거고 배우자한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노인 학대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더더욱 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한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년 이내인 것 같은데 그 요양병원 요양사인지 어쨌든 직원이 정말 거동도 못하고 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나이 많은 고령의 노인을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비슷한 심리네요. 그렇죠. 영국에서 발견된 사례는 가장 높은 것은 요양병원의 노인을 성적으로 강간하는 예.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한 단계고요. 예, 예.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동영상 같은 거 보시는 것처럼 예, 예. 뭐 먹이는데 막 함부로 먹이고 이런 것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먹이면서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 뭐 소위 막- 말하는 린치를 가하는 린치를 거죠. 가하는. 예, 예. 이야, 무섭네요. 자, 어떤 사이코패스는 인간에게 범죄 저지르기 전에 동물 학대부터 일단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논문까지 냈거든요. 아, 그래요? 말하자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한테 동물 학대는 일종의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것은 그래요? 거의 뭐 법칙적으로 뭐 보통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러니까 거의 일반화된 사안이라 그렇죠. 이거죠. 동물 학대로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범행의 시뮬레이션을 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 대상이 반려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예. 보통은 흔하게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반려견이라든가 이 존재가 가장 위험한 대상입니다. 아, 예, 그래요? 실험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잔혹한 범죄를 하기 전에 네. 그래도 약간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인데 나한테 말은 못하는 그 대상으로 범죄를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할 수 있다. 그렇죠. 강호순 연쇄살인범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그 자가 개 농장을 했었는데 개 농장에서 개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의 그런 유사 행위를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가해자들이 인간 공격하기 전에 동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그거는 이제 약간 시뮬레이션 그 측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옛날에 보니까 그렇지만 동물 학대한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 그렇진 겁니까?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역관계는 사실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존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동물학대범이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사이코패스가 동물학대범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학대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취하는 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두 가지가 반드시 겹치는 건 아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위험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위험한 존재인 예, 건 동물학대하는 인간은 위험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오죽하면 동물 학대하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그죠? 완전 비정상이죠. 예. 그리고 그 폭력은 예. 인간한테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바로 네. 전이가 될 수 있다. 자, 동물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막 무책임하게 동물 많이 기르는 거. 기르는 것 자체 뭐 기르고서는 무책임하게 길렀으니까 또 방치할 거 아닙니까? 방치죠, 방치. 그것도 일종의 학대 행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전문 용어로는 애니멀 호더라고 하고요. 예.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애니멀 호더 갖고 있다. 예,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 감정을 소유하고 싶은데 케어해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만 소유하고 예.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랑은 받고 싶은데 예. 사랑을 주기는 싫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100마리의 반려견들을 농장에 놓고 어떻게 되냐면 밥을 안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예. 완전히 지옥판이 벌어지는 것이 애니멀 호더의 보통 현상이고요. 그런 경우는 저장 강박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개끼리 막 싸워가지고 고륙상쟁을 하고 그러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리고 또 큰 개 있고 작은 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뭐 개의 시체가 있고 예. 사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그런 현장을 가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애니멀 호더는 말 그대로 이게 관심을 가져갖고 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완전 학대입니다. 와. 그냥 방치이면서 심각한 학대입니다. 아니 그 강호수는 그건 아니었어요. 강호수는 비슷했어요. 강호수는 잡아먹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개를 학대하고 잡아먹었습니다. 네. 개 그래요? 농장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듣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물 학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됐을 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는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학대에 관련된 벌칙 해설이나 매뉴얼을 경찰청에서 많이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동물학대 관련된 법이 제정된 게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요? 법은 있었는데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칙 조항을 넣게 되면서 최고 형량 3년까지가 된 게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무상에서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럼 동물학대를 입증하려면 부검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 상처라든가 사체를. 그럼 우리나라에 동물의 사체를 부검할 수 있는 전문가 그렇게 거의 없거나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를 하는 게 사실 그 수의역 본부에서 네. 하는데 그걸 이제 인력을 키운다고 하는데 아직 육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물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아직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선 경찰서에서 배당이 되면 수사는 하는데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그게 시작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이에요. 전문적으로 인력도 그렇게 확충이 안 되고 전문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견주들 입장에선 정말 자식 같지만 그렇죠. 전체 많은 그 강력 사건을 다 다뤄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는 후순위죠. 우선순위가 처지지 않겠어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견주분들이라든가 저기 동물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아예 동물 특사경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 특별사법경찰을 예. 그런 요구도 있고요. 왜냐 경찰이 그것까지 힘들면 그쪽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사실은 타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은 경찰이 맡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방향성이 좀 모호합니다.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력의 문제 뭐 이런 예산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사를 사람을 먼저 해야지 왜 개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 사실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산도 물려주는 시대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고 같이 교감을 이루는 시대라서 왜 동물을 수사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잔혹한 범죄가 사회 경정을 울려야 된다면 경찰 수사도 거기에 보조를 마칠 정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올라야 되는데 그 주체가 예. 꼭 경찰이어야 되는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별도의 특사경이 해도 되거든요. 예. 자, 지난달 대법원이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 135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양형위원회는 기본 형량이 있습니다. 4개월에서 1년 사이 거기에 가중되고 감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도는 3년이고 네. 고통을 주는 행위는 2년까지 권고가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권고. 실제 1심 판사, 2심 판사님들은 실제로 그 실형 주기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판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다른 법사와의 균형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뭐냐면 그런 것도 있죠. 사실 보수적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동물인데 이런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예, 그런 느낌도 분명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정말 가족인데. 가족인데 예. 우리 법관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적인 영역을 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건 맞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보완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에 보면 우리가 약간 보완할 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양형 기준이 뭐가 문제냐면 예. 뭐가 있으면 1개월, 뭐가 없으면 2개월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동물학대범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동물학대범들은 실제로 징역 1년이 된다고 해서 동물학대를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 살인범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해봤자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법감정이랑 형량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는 중범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소 7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한 3배 정도 예, 차이가 예. 나는 우리 거죠. 한 2년 정도밖에 안 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을 죽인다는 생명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한 형량으로 가는 게 맞지. 동물이니까 조금 낫고. 물론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 자체가 그걸 빨리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동물학대 범죄 쭉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무엇보다 이제 사람에게든 동물에게든 학대, 폭력 이런 거 없는 사회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오늘의 우리가 나눈 얘기에 비춰볼 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어떤 관심,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생명 존중 사상이죠. 네네. 생명은 어떤 거나 사실 존중하다. 동물이 고통받고 동물이라고 해서 말 못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도 사실 인간의 고통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통인데 근데 그 고통이 인간한테 사실은 투영되는 거거든요. 네네. 바로 전이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그걸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어떤 범죄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더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어떤 인식이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 존중 이것이 사실은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생명 존중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준